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요, 바로 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빅손님,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고민하고 계실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게임 엔진의 거인이죠. 유니티 소프트웨어. 티커는 UN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026년 2월 11일 장이 열리기 바로 전에 발표된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입니다. 맞습니다. 빅소님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거예요. 자료를 보면 숫자는 너무 좋은데 왜 내 주식 계좌는 파랗게 질려 있을까? 저도 자료를 처음 보고는 고개를 좀 갸우뚱했거든요.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시장 예상을 완벽하게 뛰어넘었는데 발표 다음 날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26%나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이 십자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나 차갑게 반응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핵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랑 그 숫자를 해석하는 시장의 심리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간극을 한번 메우러 가보죠. 먼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4분기 실적, 그 자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좋았던 건가요?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트리플 비트였습니다. 일단 매출이 5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4억 8,900만 달러였거든요. 이걸 아주 가뿐히 넘었죠. 전년 동기 대비로도 10% 성장한 수치고요. 와, 단순히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내실도 아주 탄탄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조정 주당 순이익 있잖아요. 이게 0.24달러로 예상치 0.21달러를 넘었고 조정 EBITDA 역시 1억 2,500만 달러로 시장 눈높이를 훌쩍 넘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조정 EBITDA 마진이 전년 23%에서 25%로 개선됐다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의미가 크네요. 네. 회사가 그냥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자, 빅소님,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듯이 이 완벽해 보이는 실적 보고서가 바로 폭풍의 눈이었어요. 이 좋은 실적을 이끈 동력은 뭐였을까요? 사업 부문별로 나눠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네. 두 사업 부문 모두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먼저 게임 개발 툴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트 솔루션 부문은 1억 6,500만 달러 매출로 전년 대비 8.5% 성장했어요. CEO가 직접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2년 중에 가장 강력한 성장세였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다른 한 축이자 사실상 유니티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로우 솔루션, 그러니까 광고 사업은 어땠습니까? 여기가 하이라이트였죠. 그로우 솔루션은 3억 3,800만 달러 매출로 전년 대비 10.8%나 성장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AI 기반 광고 플랫폼 유니티 벡터가 있었습니다. 4분기 그로우 솔루션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엔진이 된 거죠. 그런데 그로우 솔루션 내에서 이 벡터의 눈부신 성장을 좀 가리는 요인도 있었다고요? 네, 바로 기존의 아이언소스 광고 네트워크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니티가 몇 년 전에 거액을 들여 인수한 사업인데 이제는 자체 개발한 AI 엔진, 벡터에 자리를 내주면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는 과정인 셈이죠. CEO도 이 점을 명확히 했어요. 아이언소스의 급격한 감소가 그동안 벡터의 놀라운 성장을 가려왔지만 이 역풍은 곧 끝납니다. 딱 이렇게 말했죠. 아, 그러니까 낡은 엔진의 소음 때문에 새로운 제트 엔진의 출력이 제대로 안 들렸는데 이제 낡은 엔진을 떼어낼 때가 거의 다 왔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투자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그 이유는 실적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 바로 미래 전망 섹션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9.5초에 끄는 선수가 다음 경기 목표는 10.5초라고 말한 셈이네요. 여전히 엄청나게 빠른 거지만 사람들은 기록이 후퇴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전망이 얼마나 안 좋았나요? 그 비유가 딱 들어맞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2026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달러 사이였는데 월가 컨센서스가 4억 9,200만 달러였거든요. 여기에 못 미쳤습니다. 조정 이비타 가이던스는 격차가 더 컸고요. 시장은 1억 1,700만 달러 가까이 기대했는데 회사는 최대 1억 1,000만 달러를 제시했죠.
단순한 수처 차이보다도 그 이유가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대형 광고주들이 연말 성수기 이후에 예산 집행에 다소 신중해진 경향이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이 한마디가 시장에서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과의 광고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신호인가 하는 공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근데 단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26%나 폭락하는 건 좀 과도한 반응 아닌가요? 시장 전반에 깔려있던 또 다른 공포가 있었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시 시장을 휩쓸고 있던 AI 소프트웨어 종말론이라는 게 이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거죠. 잠깐만요. AI 종말론이라니?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게임 만들어줘 라고 말한다고 진짜 A 트리플 게임이 뚝딱 나오는 건 아직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시장이 너무 성급하게 공포에 질린 것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종종 논리를 앞서가죠. 구글의 제미나이나 오픈 AI의 소라 같은 거대 생성형 AI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전문 소프트웨어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유니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도비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죠. 달리는 말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데 포토샵이 왜 필요하냐는 식의 공포가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런 거대한 공포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마침 유니티가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패닉셀링에 나섰다는 시나리오군요. 정확합니다. 좋은 실적이라는 팩트보다 부진한 가이던스와 AI 종말론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CEO라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자신의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말할 선장은 없으니까요. 이런 시장의 우려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했나요? 그 순풍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립서비스에 가까웠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CEO 맷 브룸버그는 아주 구체적인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AI는 게임 엔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게임 제작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늘려줄 보완제라는 겁니다. 그는 구글 지니 같은 월드 모델은 영감이나 게임에 필요한 이미지, 영상 같은 재료를 제공하는 소스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아, 재료를 실제 요리로 완성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바로 그겁니다. 그 재료들을 실제 플레이 가능한 게임으로 만드는 물리 엔진, 게임 로직, 네트워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은 여전히 유니티 엔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랙티브 경험을 구축하기 위한 조립 지점이라고 정의했죠. 재료는 AI가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 재료로 요리를 완성하는 최첨단 주방과 총괄 셰프는 바로 유니티다. 이런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AI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졌습니다. 그건 뭔가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는 3월에 열리는 GDC,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유니티 AI 베타 버전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자연어 프롬프트, 그러니까 그냥 채팅하듯이 명령만으로 캐주얼 게임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기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장의 공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시장의 공포와 회사의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빅소님 같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유니티의 성장을 가늠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성장 바로미터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 벡터의 흔들림 없는 성장세입니다. 회사는 벡터의 분기 매출이 2026년 말까지 연간 10억 달러 수준, 그러니까 분기당 2억 5천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1월은 벡터 출시 이래 최고의 달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2%나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좀 기술적인 부분 같은데 런타임 데이터 통합, 이건 뭔가요? 이건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게임 이용자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벡터 AI 모델에 통합하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저가 어떤 광고를 클릭했는지 정도만 알았다면 앞으로는 그 유저가 게임 속에서 빨간 포션은 안 쓰고 파란 포션만 쓴다는 사실까지 알아내서 그에게 딱 맞는 파란 포션 광고를 보여준다는 거네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광고의 효율과 정밀도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구글이나 메타와는 차별화된 게임 데이터 기반의 독보적인 광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크리에이트 부문의 확장이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만 유니티 툴을 썼다면 앞으로는 웹브라우저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도입해서 아티스트나 기획자 같은 코딩을 모르는 팀원들도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건 잠재 고객 시장 자체를 엄청나게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월가의 평가는 어떤가요? 그들도 패닉에 동참했나요? 아니면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나요? 단기 전망이 어두워진 만큼 실적 발표 후에 10곳이 넘는 투자은행이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26개 기관의 평균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약 35.95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죠. 단기적인 고통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빅소님과 청취자분들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CEO 맷 브롬버그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좌석 기반의 사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에 얽매여 있지 않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유니티의 핵심 수익 모델 중 하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유니티의 사업 구조를 보면 이제 광고 사업이 엔진 소프트웨어 사업보다 훨씬 커졌거든요. 그리고 AI가 게임 개발의 진입 장벽을 극적으로 낮추고 있죠. 이런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서 만약 유니티가 지금의 엔진 유료 구독 모델을 과감하게 바꾸거나 대폭 완화해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사실상 무료로 엔진을 쓰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게임이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유니티의 광고나 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할 잠재 고객, 그러니까 게임과 유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의 엔진 구독 수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훨씬 더 큰 광고 및 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해서 전체 파일을 치우는 전략을 취한다면 그것이 현재의 AI 종말론이라는 위기를 돌파할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니티가 사스 기업의 정체성을 넘어 진정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티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 정리와 주가가 폭락한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